앞에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아. 닮음이 이번 주 다음 주면 끝나요. 이거 이제 1월부터는 저기 국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중간 과정. 자,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주말에 보는 거 있잖아요. 주말에 보는 거를 팔라로 다 바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팔라를 계속 보는 거예요. 경우의 수, 뭐 닮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또 한 1년 정도, 1년이 아니라 6개월 정도 계속 보는 거죠. 국어 나가면서. 그러면 이제 기아가 나름 경지에 오르겠죠. 계속 하다 보면은 풀어줄 것도 잘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수하고 기아의 균형이 이제 딱 잡힐 수가 있습니다. 닮음 가봅시다. 항상 시작은 닮음의 정의부터 줍니다. 그렇죠? 항상 강조하는데 수학은 답을 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죠? 답을 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논리적 사고 방식의 과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좀 공대 출신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공대 쪽으로 많이 치우친 선생님들은 수학은 도구일 뿐이야. 그 어떤 공업을 하기 위한 도구죠. 그런데 이제 수학이나 수학 교육과 입장에 원래 원천적인 수학의 입장에서 수학은 답을 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뭔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정의를 만들어 놓고 그 정의에 입각한 사고 방식에 의해서 어떤 지식의 그 논리적인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무결점의 어떤 그지 연계성을 탁 잡아내는 그런 것에 좀 포인트를 많이 둬요. 그래서 자 그러면 항상 출발의 정의는 뭐냐면 이런 것을 하나 우리가 약속을 한 거야. 그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 그럼 닮음의 정의는 뭐냐면 도대체 뭐를 닮음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두 도형의 합동이라는 것이 그렇죠? 합동이라는 것이 두 도형의 관계였죠. 맞습니까? 닮음도 어떤 두 도형의 관계인데 확대 또는 축소했을 때 확대 또는 축소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질 수 있는 도형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 완전히 포개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합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합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확대 또는 축소를 했을 때 합동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확대와 축소 과정에서 모양이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지 뭐만 바뀐다? 크기만 바뀐다. 그러니까 정의 속에서 다 끌어내야 돼 그런 걸 의미를. 그럼 이걸 좀 재해석했을 때 이게 정의고 이걸 재해석하게 되면 모양은 어떻다? 같다. 닮은 도형은 근본적인 모양은 같은데 뭐는 다를 수 있다? 크기는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는 같은 건 된다는 얘기인가요? 같은 건 되는 거야. 그래서 합동도 일종의 닮음의 유형이야. 그래서 범주 안에 들어간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닮음의 예를 좀 들어보면 지도 그렇죠? 지도 같은 경우는 큰 거를 축소 파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니어처 어떤 모형도 같은 거죠. 모형 장난감 모형 그렇죠? 이런 모형도 같은 거 그렇죠? 지구본 그렇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림자 근데 그림자가요? 그림자도 보면 그림자가 근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을 비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양이 이제 그대로 가는데 약간 비율이 바뀌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닮음의 일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기하학적으로는 언제나 항상 모양이 결정되어 있는 도형이 있어. 정삼각형, 원 이런 거는 모양이 결정되어 있죠. 그렇죠? 따라서 정삼각형, 정다각형 정도, 그렇죠? 정다각형, 정다면체, 그렇죠?
입체동에서 정다면체 원, 구 이런 것들이 뭐다? 어쩔 수 없이 항상 닮음이 되는 오케이? 이등변 삼각형은 돼요 안 돼요? 이등변 삼각형 안 되죠? 자 그러면 닮음을 이제 기호화해서 표현해야 되겠죠? 자 닮음을 기호화해서 표현해보자. 그러면 삼각형을 예로 들어서 쓰면 어떤 삼각형 ABC가 있는데 자 여기서 잠깐 하면 확대하는데 2배 확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몇 배 확대가 없는 거야. 몇 배 확대한다 몇 배 축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만큼 확대한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잠깐만 얘기하면 자 어떻게 할까? 자 로봇 태권브이가 아니라 그냥 사람 있다 칩시다. 여기서 사람 있어요? 머리에서 배꼽에서 다리까지의 길이비가 2대1이 아니라 1대2 정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 모형을 이렇게 확대해서 그렸어. 확대해서 그리더라도 이 비율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얘가 길이가 1m고 2m야. 그죠? 머리서부터 배꼽까지가 1m고 배꼽에서부터 다리까지가 2m야. 어떤 모형이 알겠어요? 자 그런데 그거를 확대했을 때 내가 2m만큼 확대하겠다. 그러면 머리서부터 배꼽까지가 3m가 되고 얘가 4m가 되겠지? 그럼 비율이 어때요? 쪼다리가 되버리잖아 갑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2m만큼 확대시킨다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모양이 달라져 버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똑같이 곱하기 2를 해가지고 얘가 2가 되고 얘가 4가 돼야지 뭐야? 비율이 맞아 떨어지면서 완벽한 모형이 나오는 거지 덧셈에 의해서 확대되는 게 아니야. 곱셈에 의해서 확대되는 게 포인트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만큼 확대됐다는 건 그런 얘기 못해. 2배 확대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2배 확대되면 이 부분도 몇 배 되겠어요? 2배. 이 부분도 몇 배가 되겠어요? 2배. 이 부분도 몇 배가 되겠어요? 2배. 그래서 DEF라는 새로운 도형이 만들어졌다 칩시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찍고 있니? 안 찍고 있어. 삼각형 ABC 해놓고 A랑 대응점 D, B랑 대응점 E, C랑 대응점 F 쓰고 여기 들어갈 기호를 영어로 similar 있죠? 유사하다, 비슷하다라는 뜻의 S를 툭 쳐가지고 넘겨뜨려 이렇게 뒤로. 알겠어요? 그래서 S가 누워있는 모양으로 씁니다. 거꾸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S를 일으켜 세웠을 때 S가 돼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2배 확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잠깐 여기서 이거를 또 정의를 해야 돼. 닮은 비율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닮은 비의 정의를 좀 알아요. 초반은 다 정의야, 그렇지? 뭐를 약속하고 이걸 이렇게 약속하고 약속의 규칙 체계, 게임의 룰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논리적인 퍼즐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닮은 비의 정의는 뭐냐면 대응변의 그 도형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바로 닮은 비야. 자, 두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대응변 길이의 비가 바로 닮은 비야. 왜 그 값이 일정할 거 아니야. 얘 대 얘가 1대2인 게 무슨 소용이야. 얘가 이렇게 확대됐으니까 확대된 놈이 2배가 돼야 되는 거죠. 자기가 대응되지 않는 놈이 2배가 되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죠?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은 거야. 넓이의 비다 아니다. 부피의 비다 아니다. 아니야.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닮은 비를 정의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원칙을 잘 지켜줘야 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이 넓이가 4짜리가 있어. 자, 정사각형이
넓이가 16짜리가 있어. 자, 닮은 비는 1대 2지? 이걸 1대 4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 1대 4잖아. 아무 생각 없이 자꾸 숫자만 보는 애들이 닮으면서 다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최초로 조입식 교육이 깨지는 단원이 닮은 거야. 왜냐면 얘네들이 내용의 구조는 전혀 이해하지 않고 용어의 정의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숫자만 보는 애들이 있어. 문제 하나도 안 읽고 숫자만 보는 애들이 있어. 몇 대 몇이야?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2cm고 한 변의 길이가 얼마니까? 4cm니까 닮은 비는 대응변의 길이에 비다 그래서 1대 2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선생님 1대 4잖아요. 그냥 숫자만 보면은 걔는 정의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또 가겠습니다. 뒤에 할 건데 삼각형 ABC가 있어. 뿅 하고 내가 평행선 하나 그었어. 자 그럼 동의각의 크기 같죠? 동의각의 크기 같죠? 공통으로 같죠? 자, 세 내각의 크기가 다 같으면 그죠? 모양이 안 바뀌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근데 그건 삼각형만 그래요. 사각형부터 안 그래. 삼각형만 내각의 크기가 같은 모양이 같은 거야. 사각형은 안 그래. 그래서 그건 좀 이따 하고 그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여기가 1cm고 여기가 2cm다. 그랬더니 자 닮은 비는 1대 3이지. 선생님 1하고 2잖아요. 뭐 1대 2, 뭐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숫자만 보는 거야. 1대 2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생각해. 정말 바보 같아요. 그런 애들 보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길이를 보지 말고 숫자를 보지 말고 뭐를 봐야 되냐면 닮음은 확대 전후에 도형을 봐야 돼. 도형을 봐.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으로 확대됐어? 커다란 삼각형으로 확대된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1이 얼마만큼 확대된 거야? 3으로 확대된 거지. 그럼 확대 비율이 곱하기 3이잖아. 닮은 비가 1대 3이지. 숫자만 보고 1대 2 그러지 말고. 그래서 확대 전후의 도형을 잘 봐. 그래서 이게 닮은 비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닮음의 성질이 있죠. 닮은 도형의 성질. 자, 닮은 도형의 성질은 그냥 딱 두 가지는 끝납니다.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다. 그죠? 그죠? 그래야지 유한 확정값으로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다 같아야지 닮은 비가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하나는 1대 2고 하나는 1대 3이고 하나는 1대 5. 그럼 도대체 닮은 비가 뭐야? 세 개 중에 어떤 거야? 다 같아야지 닮은 비가 얼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죠? 따라서 닮은 비가 일정해야 되고 두 번째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 왜? 모양이 같으니까. 그쵸? 자 그런데 닮은 도형이면 이러하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닮은 도형은 다 모두 다 이런 성질을 갖는다. 이런 얘기야. 제발 논리 구조를 거꾸로 가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이 중에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으면 그러면 닮은 도형인가? 그럼 X. 알겠어요? 대응각의 크기가 같으면 다 닮은 도형인가? 그건 X야. 알겠어요? X야. 관념을 잘 잡아야 돼. 그럼 선생님 발레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닮은 도형임을 이미 확인을 한 다음에 닮은 도형의 성질로 넘어가야 돼. 알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앞에서 배웠던 거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양방향이 다 됐지. 대각선이 이등분하면 걔는 100% 평사야. 평사는 100% 대각선이 이등분 됐어. 근데 이제 그런 게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조금씩.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잡아야 돼. 선생님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자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다고 해가지고 그죠? 언제나 항상 닮은 도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사각형 같은 데서 그래. 사각형 같은
발레 같은 걸 잘 떠올려 보면 이런 사각형이 있고, 그렇죠? 막 아무렇게나 만들어놨어. 그래놓고 뭐 여기 4cm다, 여기 2cm다, 정확하게 다 반으로 줄였어. 뭐 여기 3cm다, 된장 어디에 1.5cm다, 그렇죠? 그 사각형은 길이를 반으로 이렇게 해도 사각형 모양이 막 바뀌어. 알겠어요? 모양이 막 바뀌니까 길이비만 다 절반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도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마름모 해볼까요? 마름모가 한 변의 길이가 다 4야. 그죠? 네 변의 길이가 다 4야. 그치? 자, 그러면 내가 얘를, 그죠? 이 4인 상태에도 모양이 결정이 잘 안 돼요. 어떻게? 내가 이 4를 쭉쭉쭉 누르면 이게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얘는 볼로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마름모가 아니라 그냥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거야. 변의 길이를 4로 유지한 상태로 모양을 바꿀 수가 있죠. 그렇죠? 이 변의 길이만으로 사각형은 어떤 모양이 결정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뭐 그런 길이가 뭐 2분의 1 됐다고 그래가지고 모양이 항상 똑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철사로 생각하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자꾸 삼각형만 배우는 거야. 삼각형만이 세 변의 길이가 나오면 오직 하나의 삼각형이 결정되는 거고, 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나온다 해서 하나의 사각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대응변의 길이만 같다고 해서 합동조차 되지 않는데 그게 닮음이 될 수가 있어? 안 되지. 따라서 대응변의 길이만 다 같으면 닮은 꼴이 다 거꾸로 역발상하면 안 돼요. 알겠어? 발레 2 대응각의 크기, 여기 잘 많이 나오는데 애들이 문제 풀 때 자꾸 헷갈리는 게 이렇게 중점 딱 중점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평행선 딱 넣어놨어. 그러면 이 사각형하고 커다란 사각형을 자세히 보시면 동의각 같죠? 동의각 같죠? 공통이죠? 공통이죠? 그죠? 그럼 내각의 크기 다 같네? 그럼 대각의 크기가 다 같으니까 이 빨갱이 삼각형하고 파랭이 사각형은 닮은 꼴인가? 아니지. 왜 아니냐?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 2배 늘어났고 이 길이가 2배 늘어났다 치자. 얘는 잘 모르겠고 얘는 2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거는 AD의 길이가 늘어났어 안 늘어났어? 안 늘어났지. 그럼 닮은 꼴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아 얘가. 근데 대응변의 길이가 안 맞잖아. 모양이 좀 다른 거예요. 모양이 다른 거예요. 결국은. 그럼 선생님 제대로 그려주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제대로 그리려면 원래는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어야지 제대로 된 닮음이지. 얘도 2배 늘어나고 얘도 2배 늘어나고 얘도 2배 늘어나고 얘도 2배 늘어나고 대응각의 크기도 다 같고. 오케이? 맞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역으로는 안 되는데 2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면 역이 돼. 알겠어요? 그런 건 생각해. 자, 그럼 봐봐. 벌써 사각형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닮음이 헷갈려지기 시작하지. 맞습니까? 그래서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대학 입학할 때까지 닮음은 삼각형에 한해서만 배웁니다. 알겠어요? 삼각형에서 한해서만 배워요. 하지만 최초 닮음을 배울 때는 뭐 이런 생각을 좀 잘 하시면서 푸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일단 하십시오.